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1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으로 추정되는 전투기들이 시리아 동부 국경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습이 진행된 지역은 이란군의 주요 요충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요르단 계곡을 합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이스라엘 기조로 비난을 받아온 유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깨고 1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처음으로 친팔레스타인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편견에 대항한 이스라엘의 투쟁의 진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으로 추정되는 전투기들이 시리아 동부 국경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습이 진행된 지역은 이란군의 주요 요충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2월 4일 이스라엘군으로 추정되는 전투기가 시리아 내 이란군이 운영 중인 무기 창고를 공습했습니다. 시리아 반군 뉴스 매체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시리아 동부 아불 카말 외곽 이란군 목표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전투기들을 향해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됐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번에 공습이 이루어진 시리아 아불 카말은 이라크 국경과 근접한 지역으로 이란 정부가 지중해까지 무기 및 군인들을 이송하는 데 중요한 요충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공습 사실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충돌은 지난 11월 21일 이란 정예군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로켓포 레발을 발사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다음날 새벽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을 공습해 이란인 16명을 포함해 최소 23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국제법에 반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그는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자국 동맹들과 논의했다고 덧붙인 반면 이스라엘군은 러시아와 공습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요르단 계곡을 합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2월 2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요르단 계곡 합병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아슈켈론 산업단지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합병해야 할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며 베니 간츠 당대표에게 해당 조치를 진전시킬 통합정부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안보와 안보 협약에 대해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요르단 계곡을 이스라엘 동부 국경으로 인정받는 것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9월 총선에서 우파 결집을 위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요르단 계곡을 합병시킬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 요르단 정부는 반발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격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는 해당 논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간츠 당대표는 방위조약에 대해 청백당은 이스라엘군의 활동과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이스라엘군의 능력을 제한하는 국제조약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리스본에서 회담을 갖고 영내에서 이란 정부의 공격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영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이란 시위를 언급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2월 4일 네타냐후 총리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회담을 갖고 반정부 시위에 직면한 이란 정부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회담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공습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첫째도 이란, 둘째도 이란의 공격성에 대한 양국의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r. Prime Minister, on Iran, there are reports as we speak of airstrikes in eastern Syria. Did you authorize these strikes tonight? I never talk about that. The first subject that I will raise is Iran. The second subject is Iran, and so is the third. There are many more. But I think that we have been fortunate that President Trump has led a consistent policy of pressure against Iran. Iran is increasing its aggression as we speak, even today, in the region. They're trying to have staging grounds against us and the region, from Iran itself, from Iraq, from Syria, from Lebanon, Gaza, and Yemen. And we are actively engaged in countering that aggression. And I think that the Israeli-American cooperation is key to that effort that I think serves the purposes of many,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That will be the first subject that I will raise, including the ability to strengthen even further our mutual defense interests.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 자리에서 최근 이라크 바그다드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이란 시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란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And we all know what's going on in Iran itself. These are people that are seeking freedom and a reasonable way to live, and they recognize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kleptocrats that are runn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o we talked with our European partners about that and how we can together ensure that we do everything we can to create opportunity for these people who simply want freedom and the chance to live a normal life. 포르투갈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후 네타냐후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요르단 계곡과 서한 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합병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합병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면서 간츠 청백당 대표와 리버만 베이테누당 대표에게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나는 불필요한 선거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지금까지 양당 때문에 통합정부를 구성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이 네타냐후 총리를 3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현재 정치적인 교착 상태로 검찰총장이 법정에 출두하기까지는 몇 달 걸릴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봤습니다. 또 현재 청백당은 리쿠드당과 정부를 구성할 용의가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당대표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백당은 네타냐후 총리가 면책 특권을 행사하고 기소를 피하기 위해 순환정부 총리직을 이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이스라엘 기조로 비난을 받아온 유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깨고 1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처음으로 친팔레스타인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편견에 대항한 이스라엘의 투쟁의 진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2월 4일 12개국 이상이 투표 성향을 바꿔 연례 친팔레스타인 유엔 결의안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12개국 이상이 처음으로 유엔 사무국에서 팔레스타인 권리 분할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해당 국가들은 친팔레스타인 결의안에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 등이 공동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찬성 87표, 반대 54표, 기권 23표로 통과됐고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은 매해 기권해왔으며 올해도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친팔레스타인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지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요한 국가들이 오늘 유엔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분명한 도덕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기쁘다며 유엔에서 편견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오랜 투쟁의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들의 입장 변화라며 조만간 나머지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해당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워치의 힐렌 뉴어 이사는 유럽연합 11개국의 투표 패턴의 놀라운 변화는 올해 초 헤이코 마스 독일 외무부 장관이 유엔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뉴욕에 본부를 둔 팔레스타인 인권사무국은 이스라엘 관리들과 친이스라엘 운동가 사이에서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가혹한 비판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해당 단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행사 위원회의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중점을 둔 국제회의를 조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단체에 대해 카츠 외무장관은 해당 단체는 유엔 무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상징하며 팔레스타인의 주장을 선전하는 동시에 반이스라엘 의제를 장려하기 위해 유엔 인력과 예산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